우리가 138억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 같은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 서로의 숨결과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일은 우연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삶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고작 사소한 걱정과 미움으로 낭비하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고 소중하지 않은가요? 수천 년 전 성각자들이 깨달았던 진리와 21세기 최첨단 실험실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나와 너, 그리고 우주와 마음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 법칙은 사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입니다. 2500년 동안 히말라야 산속 깊은 수도원에서만 조용히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이죠. 스님들이 평생을 바쳐 수행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 서양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똑같은 진리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동양의 신비주의라고 무시당하던 것들이 노벨상을 받는 과학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지식을 일상에 적용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화가 나도 90초면 사라지고 불안해도 금방 평온해져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뀝니다. 승려들이 수십 년 걸려 얻은 걸 여러분은 오늘 20분 만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깨달음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 질문을 따라가면 별과 인간이 이어져 있다는 놀라운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폭발한 별의 잔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숨은 138억 년 우주 역사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문제들은 크게 느껴지지만 우주의 시간과 역사는 너무 거대해서 우리의 감각이 그 규모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사실과 2500년 전 동양의 현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다르게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때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추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100m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 보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 보는 것을 상상한다면 방금 전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던 그 사람이 마치 작은 점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1000m로 올라가 보세요. 10,000m, 100,000m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구름을 지나고 성층권을 넘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푸른 행성 위의 한 점. 그게 바로 방금 전까지 울분을 터뜨리던 여러분입니다. 점점 더 높은 곳에서 자신을 바라볼수록 그 분노가 조금씩 더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마음도 넓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공간의 크기가 곧 마음의 크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기분 전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의 자연 수명은 고작 99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감정에 시달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계속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몸 어딘가에 쌓여서 병이 됩니다. 억눌러진 그 감정에 빠지면 99초짜리 감정이 90년짜리 고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마치 거울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90초 후에 저절로 꺼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의 힘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바라본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우리와 화는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화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나와 화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아까 우주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처럼요.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불러요.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죠. 2500년 전 붓다가 가르친 명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에게 투표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죠. 한 그룹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투표하는 장면을 상상했고, 다른 그룹은 마치 영화를 보듯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인칭으로 상상한 그룹은 72%가 실제로 투표했고 3인칭으로 상상한 그룹은 90%가 투표했어요. 참고로 당시 학생 평균 투표율은 20%였습니다. 나를 밖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공간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가 되고 마음의 크기가 행동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엘렌 랭거 교수의 연구도 있습니다. 84명의 호텔 청소부들에게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인지 설명해 줬어요. 침대 정리가 얼마나 큰 운동량인지, 진공 청소기 돌리는 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말이죠. 한 달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중이 줄었고 허리 둘레가 감소했으며 혈압까지 낮아졌어요. 운동량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하나,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뿐이었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몸까지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바라봄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모든 것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바퀴, 엔진, 차체, 유리창으로 하나하나 분해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도 자동차라는 실체는 남지 않아요. 자동차는 그 부품들의 관계일 뿐
홀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순간, 즉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그 감정의 성질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라봄의 원리가 개인의 마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죠. 이 현상에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가 말한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자역학이 밝혀낸 관찰이 비밀입니다. 세계적 물리학 전문지에서 인류 과학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으로 선정된 실험이 있는데요. 바로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아주 작은 미립자를 2개의 좁은 틈이 있는 벽을 향해 쏩니다. 그러면 미립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놀랍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미립자는 파도처럼 물결치며 2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미립자를 관찰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미립자는 갑자기 점처럼 굳어져서 1개의 틈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물질의 근본적인 성질을 바꿔버린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물리학자는 이 현상을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표현했죠. 바라보는 것만으로 현실이 달라진다.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이미 이 법칙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쌍둥이처럼 태어난 2개의 입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입자 하나는 지구에 두고 다른 하나는 안드로메다 은하로 보냅니다. 그 거리는 빛의 속도로 가도 250만 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런데 지구에 있는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그 순간 안드로메다에 있는 입자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됩니다. 어떤 신호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어떤 전파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얽힘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험이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해냈어요.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2 입자가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공간의 거리라는 개념이 실은 착각이었던 겁니다. 우주 전체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거대한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가 2500년 전부터 말해온 공이라는 개념이 과학적 증명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자역학은 관찰이 현실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양자 얽힘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죠. 불교는 알아차림이 고통을 소멸시킨다고 말하고 연기 사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을 하나로 바라보면 바라봄이 현실을 바꾸고 모든 존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삶이 서로의 의식과 선택이 얽혀 흐르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죠.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우주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상상을 했죠. 그때 여러분은 2가지 일을 동시에 한 겁니다. 첫째,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감정과 거리를 만들었어요. 관찰자가 된 거죠. 둘째, 공간을 넓힘으로써 자신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결을 자각한 거예요. 바라봄과 연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녹아내리고 마음이 넓어지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양자역학의 상보성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빛을 파동으로 관찰하면 입자는 보이지 않고 입자로 관찰하면 파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을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을 바라보면 부정은 보이지 않고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단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 같은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 법칙이 그렇다는 거죠. 남아프리카의 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양자 얽힘이 보여주는 세계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제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제 고통은 여러분의 고통과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차가운 지식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너희 아픔이 내 아픔이다 라는 뜨거운 자비로 변할 때 비로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물리학입니다. 양자 얽힘이 밝혀낸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개별적인 존재들의 모임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근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라는 경계가 허상임을 깨달을 때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양자역학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비국 소성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친절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지식의 목적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질병을 퇴치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마음의 불안과 사회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동양의 지혜는 내면의 평화를 가르쳐 왔지만 물질적 빈곤과 환경 파괴 앞에서는 무력해 보일 때가 있죠. 이제 두 분야가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될 때 지식은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잠깐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것도 기억하세요. 억누르지도 말고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그냥 90초 동안 지켜보자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말이죠. 놀랍게도 90초가 지나면 그 감정은 제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양자역학이 미시세계에서 발견한 법칙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바라보라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고 세상의 연결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할 때 세상도 함께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한 조각이 이 우주 전체와 얽혀 있습니다. 관찰은 현실을 바꾸고 연결은 자비를 낳습니다.
공간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가 됩니다. 우리가 시야를 넓힐 때 마음도 함께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거죠. 지식은 채울수록 무거워지지만 지혜는 비울수록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고 했고, 현자들은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우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 앞의 현실은 전혀 다른 세계로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따라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새로운 우주가 우리를 향해 조용히 문을 열고 있다는 설렘을 마음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깊고 오래된 지혜를 천천히 깨워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조용한 의미를 품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